오늘 아침 스마트폰 알림창을 가득 채운 빨간색 하락 신호를 보셨습니까? 평온했던 여러분의 일상이 베이징에서 내려진 단 하나의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 서열 2위 장유샤 부주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일까요? 2026년 1월 지금 시장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당신의 자산을 위협하는 트리거가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유를 찾느라 분주했죠. 뉴스를 검색해보면 중국 군부 숙청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 내부 일이니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앙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이 위원회의 주석은 시진핑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부주석 2명 중 수석이 바로 장유샤였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가문과 대대로 인연이 깊은 그야말로 철혈 신복이었습니다. 2022년 당 대회에서도 72세라는 나이 제한을 깨고 유임되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어제 그가 정역적으로 해임되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내 팔다리를 내 손으로 자르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공포의 균형이 깨졌다고 표현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최측근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 혹은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시킨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경제의 악재일까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에서 2인자의 숙청은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내부 쿠데타 모의 발각, 둘째는 전쟁 준비를 위한 지휘부 물갈이입니다. 시장은 후자, 즉 전쟁 준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2023년 리상프 국방부장이 실각했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부패 척결이 명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로켓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미사일 연료 대신 물을 채웠다는 충격적인 비리까지 폭로되었죠. 하지만 이번 장유샤의 숙청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는 실전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장군이자 군내 영향력이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를 제거했다는 건 오래된 인연보다 절대적인 복종과 실전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가 필요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즉각 경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데이터로 전이되는 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26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대만에서 포성이 울리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를 프록시 리스크, 즉 대리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러시아 인접국인 폴란드 화폐 가치가 급락했던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이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쟁 시나리오가 1%라도 생기면 그들은 일단 자금을 뺍니다. 이것이 셀코리아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26년 아시아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 보고서를 긴급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하필 지금 2026년 초에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시계를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7년을 건군 100주년으로 지정하고 이때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2027년이 목표라면 2026년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조직 정비의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죠. 장유샤의 숙청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시진핑의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충성파들로 지휘부를 채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존 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모한 전쟁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이들이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 방산주와 해운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 운송과 무기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스원 같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시장 하락세 속에서도 선방하거나 오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등락보다 더 중요한 건 거시 경제의 흐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곧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르고 기업들의 이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이를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름값부터 오를 겁니다. 대만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이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유가는 반응합니다.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 전망이 상저하고 해서 상저하저로 바뀔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포에 질려 모든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역사는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말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해지, 즉 방어입니다. 달러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1997년, 2008년 위기 때마다 달러는 한국 투자자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또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 인류는 항상 금을 찾았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관련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품, 여행, 면세점 등은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 사태 때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복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 시장으로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공급망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입니다. 장유샤 숙청이 단순한 내부 정리로 끝날지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수치가 급등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비상벨이 울린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가장 위험한 해로 꼽아왔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그 예언이 실현되는 듯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를 독재자 리스크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전쟁 직전 정보기관과 군부의 반대파를 숙청하며 내부를 단속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스를 볼 때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군부 시찰, 대규모 훈련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것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빈도와 강도는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밀리터리 인덱스입니다.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시간입니다. 현금 비중을 20% 이상 확보해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현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였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26년의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장유샤 숙청은 그 파도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 나비 효과가 되어 나의 월급과 자산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곧 경제입니다. 이를 폴리코노미라고 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시대 순진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중국 군부 숙청이 단순한 해외 토픽이 아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달러 자산을 점검하세요. 둘째, 중국 소비자의 비중을 줄이고 방산 및 전략 물자 관련주를 주시하세요. 셋째,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외국인 수급과 CDS 프리미엄 같은 핵심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태풍이 오기 전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는 심정으로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은 생존이 곧 수익인 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경제 드라이브는 이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TSMC의 공장이 멈추면 삼성전자가 웃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IT 생태계가 마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만을 주시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면 스마트폰, 자동차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산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는 도미노처럼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혹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레버리지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까지 하락하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부채 축소, 즉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다음 행보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장유샤 다음은 누구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대만 침공 시나리오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공포는 전염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투자자는 공포 속에서 팩트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팩트를 확인하셨습니다. 시진핑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시장으로 넘어왔고 한국 경제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중국발 이슈는 계속 터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신호를 가려내는 능력,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깨어있는 자의 편입니다. 불안한 2026년 경제 드라이브와 함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